자, 넘어갑니다. 각성 가시죠.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념이죠. 27페이지 맨 앞입니다. 자,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소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산소가 없으면 우리의 몸은 죽어요. 각성이 없으면 우리의 정신은 죽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1924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두고 있던 말로리는 어느 강연에서 위험하고 힘들며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산에 오르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유명한 말이죠. 너는 왜 산에 오르냐? 이 사람은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말로리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게 명언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회자가 된 거죠. 산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산이 거기에서도 갈 생각 안 하잖아요. 뒷산도 안 가는데. 자,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은 아까 우리 추동감소 이론에서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불쾌감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사람을 피합니다. 질문하라 그래도 불편하니까 안 해. 그렇죠? 그냥 참습니다. 그게 더 불편하거든. 얘기하고 질문하는 게, 주목받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고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등정 저도 당연히 가보진 않았지만 네, 여러분 보시면은 막 동상 걸려서 발가락 몇 개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돈을 주더라도 안 가잖아. 그쵸? 고산증 막 호흡 바빠지고 막 물 차고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동감소인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편감을 싫어하는데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불편감을 싫어할까요? 1950년대 감각 박탈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한 7번째 줄입니다. 28페이지.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심리학자 헤브는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연합군 포로들에게 사용했던 세뇌를 연구하기 위해 모든 감각 자극을 차단하는 감각 박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는 세뇌라고 했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주입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 영어 보세요. 한자로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뇌를 씻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입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뇌를 씻은 다음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뇌가 뭘 주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세뇌는 뇌를 씻는 겁니다. 뇌에 들어있는 모든 걸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빼느냐? 그래서 미국 CIA에서 이제 해부한테 이걸 연구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자, 참가자들은 좁은 실험실에 위치한 간이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는 조건으로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연구들이 많아서 심리학 연구에 자원하는 그런 참가자들은 거의 돈을 주거든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니까 하루에 한 달에 20군데 다니면 200 정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임상실험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만 원을 주는데 뭘 해야 되냐? 이 실험의 목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잠을 자도 돼요. 식사도 줘요. 화장실도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각, 청각, 촉각을 차폐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사실은 이게 이제 50년대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BBC에서 그 핵 지하 벙커에서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은 지하니까 저 몇백 미터 지하니까 소리가 안 들리겠죠. 청각을 차폐해요. 그리고 요 위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릴까봐 그 팬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돌아가는 팬, 윙한, 그걸 위에 틀어놔요. 그러니까 윙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들린다면. 그리고 눈을 가려요. 사실 여기서는 이걸 뭐 붙여놨는데 반투명 고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손을 못 움직이게 해서 통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을 차폐시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도 된다. 이틀, 3일, 4일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해도 된다는 거죠. 29페이지 보세요. 처음에는 이 실험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첫날에는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거나 사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이 되자 아무런 자극이 없는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하기 시작했고요. 셋째 날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 실험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참가자들은 일시적인 환각, 정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만 원씩 준대. 여러분 같은 하겠죠, 그렇죠? 어이 좋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면 되지, 뭐 나는 잠 일주일 동안 잘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불과 3일 만에 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미칠 것 같아 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 중에 일부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인데 왜 이렇게 금방 포기하냐. 그래서 연구자들 일부가 그 실험에 직접 참여했대요, 이후에. 그래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7일을 버텼대요, 7일. 그래 이제 실험에 대한 뒷얘기가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은 자극 자체, 불쾌감 자체, 스트레스 자체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회사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극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근데 이 자극이 때로는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다닐 때는 사람들이 은퇴를 꿈꿉니다. 아침에 가기 싫어. 이거 진짜 언제 그만두지? 빨리 직장 끝나고 뭐 연금 받으면서 좀 이렇게 내 평생 이렇게 좀 놀았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이 계속 쉬나요? 쉬지 못해요. 사람은 쉬면 미쳐버립니다. 실제로 일시적인 환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거예요. 아유 어르신 이제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는 뭐예요? 미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삼촌도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이 정말 많이 이제 나오셨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저희 큰애 삼촌인데 뭐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동생들 케어하면서 이렇게 되게 장남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도 뭐 작은 외삼촌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오빠 이제 좀 편히 좀 쉬라고. 근데 저희 이제 큰애 삼촌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누가 뭐 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여기 뛰어들고 저기 뛰어들고 뭐 오피스텔 뭐 지금이 때라고 막 분양 두 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연금이 거의 다 차압당했어요. 계속 이제 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저희 한번 이제 저희 집 오셔서 이거 상품권 이거 한번 사라고 막 그래서 무슨 상품이 뭐 주유도 할 수 있고 무슨 거죠. 이런 거 진짜 아줌마가 연금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괜찮은 거라고. 그게 뭡니까?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땐 직장 다니기 싫죠? 때려쳤어요. 계속 놀면 좋을까? 아니요. 이거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극을 추구하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극이 지나치면 고통이고 너무 적어도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각성도 적절한 수준의 각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적 각성 수준인데요. 2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 7번째 줄. 하지만 사람들이 자극과 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 목숨 건 사투를 즐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적절한 각성 수준이 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르다. 롤러코스터 이런 걸 타는 것도 사실은 자극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짜릿함을 느끼고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회전목마 위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네를 타죠.
그쵸? 그거 왜 탑니까? 그건 오히려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아빠 밀어서 밀잖아요. 그러면은 재밌다 재밌다 제가 세게 밀잖아요. 무서워 그래요. 그럼 내려와. 그럼 싫어 그래요. 밀면 무서워. 내려와 싫어. 얘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높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적절한 수준의 각성이 있다. 이게 사람마다 근데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각성 수준이 높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와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이런 데 안 와요. 심심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요, ADHD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자기가 원하는 각성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앞에 딱 있으면은 긴장하고 선생님이 나 지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이 새끼 하지 마 하면서 막 티격태격 싸우고 너 선생님이 너 왜 그냥 나가! 그래야 그 정도야 돼요. 좀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가서 혼나고 이래야 좀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떤 애들은 각성 수준이 원하는 게 되게 낮아요. 자기가 원하는 각성 수준이. 이런 애들은 너무너무 쉽게 긴장하는 거예요. 좀 지적하면 막 혼자 상처받고. 이게 이제 여러분도 개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래야 좀 재밌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늘 조용하게 도서관에서 책 읽고 요 정도만 해도 좋다 막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요 ADHD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요, 수면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 나중에 뒤에서도 잠깐 얘기 드릴 텐데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은 한결같이 잠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잠을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막 때가 안 돼도 잘라 그러잖아. 막 계속 졸고 집에 가면 자고 또 누워있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자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자라 하는 말을 너무 싫어해요. 얘네들은 잠이 드는 거는요, 각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각성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심심한 거 좋아하십니까? 심심한 거 싫어해요. 정말 사람들이 미치게 하는 게 심심한 거예요. 이 실험에서도 보셨듯이. 그래서 애들한테는 각성이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애들한테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자기 전에 늘 산만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혹은 뭐 동화에서 아이들이 자기 전에 부모 품에 안 적어서 차분하게 책을 읽다가 자는 거는 저는 정말 영화 속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가정 애들을 재울 때는요, 난리가 나요. 너 자, 그럼 앉아 놀 거야. 막 뛰어다니고 놀고 엄마는 막 잡으러 다니고 이제 그러다 얘를 겨우 재우는 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각성 수준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싫은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싫어하는 거고 이런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아이들 중에 일부가 ADHD 아동으로 진단받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성 피로한 애들이니까 과잉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떨어지는 각성을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산만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일부 아이들을 수면을 딱 잡아주면은 과잉 행동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각성 수준은 수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그림 보시죠. 여기가 각성입니다. X축이. 여기가 수행이에요. Y축입니다. 각성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졸린 거예요. 굉장히 졸린 겁니다. 각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졸릴 때도 수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장될 때도 수행이 떨어져요. 면접장 가보셨죠? 너무 떨리잖아요. 그럼 막 말도 막 생각나는 것도 못하고 목소리도 막 염소 목소리 나오고 막 너무 작아서 개미 목소리 나오고 염소 개미 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왜? 너무 긴장되니까. 근데 반대로 긴장이 없으면은 그래도 안 좋아요. 각성이 적절할 때 수행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졸립다. 지금 이제 만약에 강의를 되게 들으시는데 졸립다. 그럼 당연히 주무셔도 되고 조셔도 돼요. 괜찮아요. 좀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좀 쳐다보기만 할 거예요. 자는구나. 내 강의가 재미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졸리면은 문제는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그쵸? 그땐 각성을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면 각성이 올라가요. 몸을 움직이면 각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필을 가지고 허벅지를 빡 찌르면은 번쩍 정신 차려지죠. 그래도 각성이 올라가요. 반대로 각성이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완, 스트레칭 하면 돼요. 긴장한다는 몸이 굳는 거예요. 몸이 굳을 때 이완.
하고 호흡, 호흡, 심호흡 천천히 해주면은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의 각성도 떨어져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수행이 가장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1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줄. 부모님들은 조용한 집을 놔두고 왜 도서관에 가느냐고 이렇게 의아해하시죠? 하지만 주변이 너무 조용하거나 아무도 없으면 각성은 떨어집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래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뭐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가면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날이라서 이제 사무실에 안 나오고 글을 쓰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글을 쓰려고 해도 항상 실패해. 계속 딴짓거리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냐? 근처 커피숍으로 가요. 가면 이제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 떠들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앉아서 글을 쓰면은 약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왔으니까. 그럼 글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른들은 아니 조용한 집 놔두고 왜 도서관 가서 왜 친구네 집 가서 공부해 그러죠. 집에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각성이 떨어지니까. 그렇다 그래서 막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안 돼요. 근데 너무 각성이 많잖아.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의 각성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시는 게 최고의 수행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조용한 데서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각자가 원하는 공부 환경, 수행의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